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자 영상을 하나 다시 게시할 생각입니다. 맹자에 비해서 공자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전 영상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같이 공부하면서 약간 이해를 하면서 윤리학 사상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영상을 보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은 약간 시험 위주로 조금 나는 빨리 좀 속성 강의를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부터 공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전 영상을 들으면서 쌤이 영상이 길어졌던 게 하늘의 개념이 왜 나왔는지, 공자가 인을 왜 강조했는지, 뭐 지리적인 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역사적 일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압축본으로 조금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자 한번 빨리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중국 문명은 이렇게 되죠. 처음에 하나라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리고 거림금, 그리고 바로 상나라입니다. 은나라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탕왕, 주왕, 뭐 이전 영상을 본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건국이 되죠. 자, 주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주나라는 땅덩어리가 엄청 넓죠. 통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즉 봉건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친인척들한테 맨 처음에 땅을 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후가 되었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친구들에 비해서 이 왕은 뭔가 나는 너희들하고 조금 달라라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천명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명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잘 따라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주나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국지색, 여자에게 빠지면서 또 나라를 망한 것도 있고, 봉건제의 문제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다? 피가 옅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춘추시대는 이 주나라가 있기는 있지만 약간 매너 있게 싸운 시대. 전국시대는 뭐다? 주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뭐다? 도가 완전히 상실되었던 시대. 진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770년부터 221년까지 춘추 전국시대는 이어졌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때, 그래도 춘추시대는 전국시대에 비해서는 혼란스럽진 않았죠. 바로 공자가 등장하면서 공자가 강조했던 게 도덕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도덕성의 회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오케이? 왜 이 사랑을 강조했느냐? 피가 아직 많이 옅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다? 야, 우리 옛날에 같은 가족이었잖아. 봉건제에서 이제 실시했던 게 종법제라고 있습니다. 야, 우리 가족적 질서를 강조했잖아. 우리 가족인데 우리끼리 다시 싸워서 되겠어? 다시 우리 사랑, 오케이? 사랑이라는 제도로 회복하자 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전국시대에 가서 맹자는 이 인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춘추시대입니다. 주나라는 있죠. 나중에 오랑캐에서 이제 견중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나머지 강력한 5명의 패자라고 해서 춘추 5패였습니다. 주나라는 거들 뿐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노나라, 여기에 공자가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나라는 노자라는 학자가 태어났죠. 그래서 제자백가 중에 한 명인 공자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도덕성, 구체적으로 인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자가 이렇게 온 나라를 천하주유하면서 왕에게 설파했던 사상을 한번 도식으로 살펴보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질기 때문에 부여받는 것이 있는데 막 하늘이 왜 나왔는지 이런 거는 이전 영상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 자, 하늘에서 우리는 인을 부여받았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오케이? 사랑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공자의 일화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한가운데서 오줌 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뭐다? 비키라고 했죠. 공자가 빨리 제자한테 빨리 타일러서 한가운데서 오줌 보지 말고 빨리 밖에서 보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갔는데
한가운데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 사람을 타이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묻자 공자님 왜 타이르지 않는가요? 나도 저 사람 밉다. 하지만 내가 말한다고 한들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듣겠느냐? 즉 공자인은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한테 먼저 실천하는 효, 부모님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인 제, 그리고 국가로 넓혀지는 충서, 이렇게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즉 공자의 인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가까운 사람부터 점차 국가로 확대되는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사랑입니다. 즉 이러한 사랑은 점차 확대되는 그러한 속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충이라는 것은 뭐다? 성실성, 성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한가운데를 잘 유지하는 거. 이 서라는 거는 역지사지의 정신. 오케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오케이?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라 하는 배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부여받는데 우리 인간은 본성의 인을 부여받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성의 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어디서 왔냐? 바로 땅에서 온 겁니다. 땅. 그래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게 바로 기질이죠. 기질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윤리와 사상 책에 보면 하늘의 기품을 받은 것과 동시에 오케이? 하늘의 기품과 받은 것과 동시에 땅으로부터 육체를 부여받은 중간자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기질이라는 것은 욕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좋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욕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적절하게 표현돼야겠죠. 그래서 공자가 강조했던 수양법이 극기, 기질을 극복한다. 오케이, 극기 훈련이라고 하죠. 기질을 극복해서 복례, 외면적인 예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형식 규범입니다. 오케이? 외면적인 형식 규범. 우리 내면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외면으로 표현되는 것. 즉 나는 정말 인사하기가 싫은데 지나가다 윤리쌤 만났어요. 내가 목이 아프잖아요, 인사를 하면. 오케이? 그러한 욕망을 극복하면서 인사하는 거, 예로서 표현된 거죠. 그게 바로 극기 복례입니다. 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완벽한 도덕적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군자,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군자하고 성인은 기질을 선하게 부여받고 태어나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수양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기이한인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군자하고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수양을 하고 남을 교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극기복례의 구체적인 수양법으로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 혼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지 않더라도 마음을 삼가야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거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을 이루는 것, 성, 이러한 수양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이상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이상사회를 공자는 대동사회라고 했습니다. 대동사회라는 것은 재하의 많고 적음보다 재하의 분배가 중요시되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동사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름에 일치하는 정명, 군군신신, 부부자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우리는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상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벌로서, 무력으로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덕치로서 다스리는 것. 이러한 덕이라는 것은 자기 먼저 덕을 갖추는 거죠. 왜? 형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법을 피하려고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으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그 군주를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복종한다라고 공자님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공자의 사상의 끝입니다. 이 정도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키포인트는 형벌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 자, 이해했죠? 자, 이렇게 공자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9분짜리 찍었던 영상하고 이 영상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 영상을 하나 다시 올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